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조선의 중앙과 지방 행정제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조선의 교육과 과거제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의정부 6조 체제입니다. 한편 고려는 이성육부였던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먼저 의정부 6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협의 및 결정하고 나라 정치를 총괄하는 최고 기구입니다. 그 아래 6조는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예요. 지금의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처럼요. 이렇게 의정부가 결정을 하고 6조가 집행하는 체제를 중심으로 조선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의군부를 살펴볼게요. 의군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예요. 왕에게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들, 주로 영모죄를 다스리는 곳이죠. 의군부에 입장하면 우선 줄이부터 틀고 인도로 지지고 시작을 하죠. 한번 들어가면 걸어서 나오기는 힘들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라 정치적으로 악용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사극을 보면 사람들이 의군부를 엄청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승정원을 살펴볼게요.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이에요. 왕명 출납을 하는 왕의 수행보조기관이죠. 따라서 승정원의 파워는 왕권과 비례합니다. 사극을 보면 도승지, 동부승지 이렇게 승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승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왕의 측근이다 보니 웬만한 대감들보다도 파워가 강했어요. 그 시대 엘리트들이 거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황희, 유성룡 등 우리가 이름 꽤나 들어본 대신들 중 승지 출신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사를 살펴볼 건데요. 3사는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죠.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 세 개의 기관을 합쳐서 3사라고 부릅니다. 왕과 신하들을 견제하여 권력이 독점되고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기관이죠. 먼저 사헌부는 신하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경찰이나 감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사간원은 국왕에게 간쟁과 논박을 했던 기관인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런 걸 하는 곳이죠. 그리고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 똑똑한 학자들이 모여서 경연에 참가하면서 왕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왕이 결정한 정책에 딴지를 걸기도 해요. 고려시대에 나왔던 3사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이 말고도 더 살펴볼 것이 한성부와 춘추관이 있어요. 한성부는 한약의 행정을 처리하는 곳, 지금의 서울시청이라고 보면 되고요. 춘추관은 역사를 관장하는 곳으로서 왕을 졸졸 쫓아다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기록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승정원과 의군부는 왕권 강화에 기여한 기관이고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은 8도로 나눕니다. 고려는 5도 양계로 이원적 조직이었지만 조선은 오로지 8도, 일원적 조직이죠. 우선 관찰사가 이 8도에 파견이 됩니다. 고려 때의 안찰사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찰사는 머물러 있는 곳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 비상설 기구인데에 반해 조선에는 감영이라는 것이 생겨요.
관찰사가 머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관찰사는 가명에 앉아서 부, 목, 군현의 수령들을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상설기구로 근거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 고려 안찰사보다 조선 관찰사가 훨씬 힘이 더 강했답니다. 부목 9년에는 수령이 파견이 됐어요. 수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님 또는 사또예요. 부사, 목사, 군사, 현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이죠. 농업도 장려하고 교육도 진흥하고 세금도 걷고 재판, 군사 업무까지 다양한 것들을 담당했죠. 고려 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많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모든 곳에 파견이 됩니다. 속현이 없는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완성인 거죠. 그만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향소 부곡은 조선시대에 오면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고려 때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에서 누가 다스린다고 했었죠? 향리들이 지배 세력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지역에 수령이 파견되었으니 향리들의 힘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향리들이 고을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그저 보조기관으로 추락하게 되었으니 힘이 약해졌겠죠. 아전이라고도 불리면서 지방의 행정 처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향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방 양반들의 자치 조직으로 한양에서 벼슬을 그만둔 양반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방 양반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령을 보좌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데 이것이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도 했어요. 아무래도 사또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유향소의 양반들의 눈치를 봤겠죠.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은 아무리 그만두었다고 해도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자기의 선후배 또는 동기일 텐데 만약 이런 사람한테 밉보이면 수령은 승진이 꽉 막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이 유향소가 담당했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를 살펴볼게요.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뉩니다.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은 한양의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5개로 나뉘어 지키는 오위라고 불렀습니다. 지방군은 육군인 병영과 해군인 수영을 설치하여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여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조 때에 진관체제가 완성되었다고 배웠었잖아요. 진관체제는 지방 중심 지역 거점에다가 진관을 배치한 다음 근처 지역을 이 진관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방어하도록 자리 잡은 시스템이에요. 또 그 외에 지방에서 발생하는 군사적인 긴급 사태를 중앙에 급히 알리기 위해서 봉수제를 마련했어요. 산 정상에 봉수대를 설치하여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위급 사태를 전달하는 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교육제도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서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당은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서당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의범절과 붓글씨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 등 매우 기초적인 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사부학당과 향교입니다. 향교는 지방에, 사부학당은 한양에 4곳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두 군데 모두 국립교육기관입니다. 향교와 사부학당에서는 주로 소학과 사서오경을 공부하였는데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은 성균관 입학 자격이나 진사시, 생원시 시험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균관입니다. 미래의 관리들을 교육시키는 조선의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균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수능과 비슷한 1차 과거 시험인 속과에 합격해서 생원, 진사 등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 성균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약 200여 명의 성균관 유생들이 받던 혜택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해요. 수업료 무료는 기본이고 기숙사 입주와 필기구 등의 생필품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가 되는 시험인 대과 응시 자격까지 주어졌는데요. 단 출석을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시험 성적 또한 우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생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고요. 조선시대 교육과정의 목표는 결국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음으로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은 6부 중에 예부가 주관을 했는데 총 3개가 있습니다. 문과, 무과, 잡과. 조선시대 역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고려 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농민이 어떻게 대과를 합격하겠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엄청 일을 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쓰러지겠죠. 대과는 난이도가 높아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농민은 대과를 아예 꿈도 꾸지 못했답니다.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양반들이 대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드디어 무과가 생겼습니다. 잡과는 기술과예요. 의술, 통역, 법률, 천문학 등 관청에서 필요한 기술자들을 뽑는 시험이었죠. 한편 음서나 청거를 통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과거를 거쳐야지만 높은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비해서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된 거죠. 오늘 학습한 내용은 양도 많을 뿐더러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학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